김장겸 사장은 이름도 특이해요. 이분이 보도 공정성 침해와 블랙리스트 책임자로 지목돼 거센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자기는 퇴진은 절대 없다라고 버티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야지. 버티세요. 버텨서 검찰 수사를 제대로 좀 한번 받아보시고. 그런데 이게 김장겸 사장이 공영방송 문제는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뭐에 대해서 판단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뽑은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네. 판단을 하면 그게 곧 대통령의 뜻인데 아니, 대통령의 일은 비가 와도 대통령이 걱정이고 날이 가물어도 대통령이 걱정이고 전기가 남아돌아도 대통령이 걱정이에요. 왜 공영방송 문제는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일단 임명됐으니까 네. 나 나갈 때까지 나 건들지 마. 딱 이거예요. 논리가. 나 월급 받아야 돼. 건들지 마. 딱 이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도 그런 게 좀 예측이 가능해요. 그쪽 세력들이 마지막 보루죠. MBC 김장겸이가 네. 갖고 있는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좀 내볼 수 있는 마지막 통로라고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MBC만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아마 절체절명의 그 상황에 놓여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지령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 PD 저널이라는 방송국 종사하시는 분들이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보도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간간히 올라오는 MBC 내부의 디테일한 해프닝들, 사건 사고들 이런 걸 보면 김장겸 사장의 심각성도 심각한데 김장겸 사장을 둘러싼 그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 임원들도 그 폐악질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 근로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부당 노동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우리가 꾸준히 들어왔던 정말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이미 퇴사하신 분들도 그렇고 최근에 싸우고 계시는 김민식 PD까지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김영주 장관이 MBC가 상식 밖에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상식 밖에 일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전에 사장 김재철 이후로 들어오면서 사실 김재철과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직원들의 고용 상태를 유지를 했으면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보도의 질과 더불어서 노조 탄압 같은 것들이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정말 그냥 합법적으로만 따라갔어도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 입장에서 끝까지 버티는 건 합리적일 수 있어요. 임기를 보장된 임기까지 끝까지 버텨서 자기 경제적인 이익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익을 쟁취하는 것은 합리적인데 문제는 김장겸 사장 주변에서 폐악질을 하고 있는 그 임원들이 그렇게 할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장겸 사장이 임기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임기를 채우고 마친 다음에 지금 떠도는 소문처럼 창원에 자기 고향인 창원에 그 지역구 공천받아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출마할 것이다. 그런 보관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김장겸 사장한테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지금은 자기 입장에서. 그런데 그 주변 임원들한테는 정말 골로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김장겸 사장이 나가는 날 나는 같이 죽겠다. 김장겸 사장은 나가지만은 나는 여기 남아서 내 배를 가르고 죽겠다는 이런 결사항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임원진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 임원진들의 폐악질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어서 저렇게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득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당장 오늘 하루 내일 이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동력은 자기들의 폐악질로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언론계에서 정말 발붙이고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게. 이 김장겸이 임기가 2020년 2월까지예요. 너무 길다. 그죠? 너무 길죠. 너무 긴데? 그러니까 김장겸한테는 지금 이런 식으로 폐악을 부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김장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라는 대통령의 이야기는 언론 노조의 직접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이고 공영방송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대통령과 정치인이 판단할 문제로 보지 않는다. 과거 광우병 보도와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 탄핵 김대엽
병풍 보도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시청자나 역사의 판단은 다른 것이었다. 이게 말이에요 이거.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지. 어떻게 달랐다는 건지. 그러니까 예. 아니 역사와 시청자의 판단이 다 맞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건 역사를 들먹일 만한 타이밍이 아닌데 갑자기 역사를 들먹이네요.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얘는 전에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지만 절차를 지키는 민주주의 시스템 이번 정부에서는 가지고 가는데 지난 박근혜나 이명박 때처럼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그냥 막 쫓아냈죠. 네, 네. 너무 심했어요. 네, 그거. 그냥 막 쫓아냈어요. 나가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 MBC를 보고 좋아하고 이러면서 자랐던 사람들한테도 역시 상처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렇게 그냥 너 나가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건 절차를 지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나운서들한테 뭐 아이스 그 스케이트장 관리를 맡긴다든지. 그렇죠. 이게 부당 노동 행위 예. 이런 이제 노동부에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조사를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건 핵심 고리는 이 블랙리스트예요. 이거는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아직 그 파장이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MBC 민주노총 노조원 분들께서 이거를 직접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 언론노조에서 MBC 고용주와 김장겸과 고용주 이사장 모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갈 거 있네요. 그러면 이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2020년 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갈림길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했네요. 노조원들이 직접 고발을 해서 검찰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동기가 필요해요. 그 MBC가 본격적으로 파업을 시작하면 무한도전도 결방하겠죠? 그러면 제가 무한도전을 안 보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위로가 되네요. MBC 보고 있었어요? 무한도전만 MBC는 무한도전이죠. 최근에 무한도전을 놓았거든요. 놓았어요? 예,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너무 MBC라는 로고 자체가 너무 싫어져서 MBC 채널을 찾아보는 게 싫어졌어요. 그래서 무한도전까지 놓아버렸는데 파업을 한다면 다시 나중에 복귀할 때 어떤 모습인지 보고 무한도전까지 같이 챙길지 안 챙길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번 파업에 김태호 PD도 동참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하죠. 네. 태운데 거의 대부분 시영 빼고는 다 참가한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무한도전도 쉬어야죠. 쉬겠죠. 당연히 쉬죠. 네. 예. 그건 뭐 그러면은 맡아 할 사람이 없고. 뭐 계속 하고 있는데 나만 안 보면 되게 슬픈데 힘들거든요 마음이. 괜찮겠네요. 이게 김장겸이 제가 아까 초반에 버티는 거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더 길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고요. 머지않아 공중파 방송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통위에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없앨 수도 있어요. 한 방에 날릴 수도 있어요. 근데 MBC 채널을 없애면 이거는 뭔가 역사 아니요, MBC를 없애고 이제 NBC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웃으면서 볼 게 아니고 종편이건 라디오 방송이건 TV 방송이건 어디든 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얘네는 폐간 그런 종영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권한은 있죠.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첫 번째로 했던 게 경인방송이었어요. 인천에 경인방송이 그래서 한 방에 폐간이 됐거든요. 그 없어지고 다른 방송이 그래서 생겼죠. OBS로 그렇죠. 다른 방송이 생긴 게 거죠. 그때는 MB 시절에 그 많은 논란들이 있어서 그런 OBS 식으로. 자체가 지금 또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죠. 그래서 MBC도 사실은 그렇게 폐업을 시킬 수 있어요. 방통위에서 절차를 지켜서 규정상 방통위의 그 권한은 있지만 그게 폐간을 시켜서 다시 만드는 것과 이 정상화시키는 것 사이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에 대한 고민도 하시겠죠. 그렇죠. 효율적인 거는 빨리빨리 편안하게 가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김장겸이 끝까지 버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면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시영 기자를 통해서 뉴스만 내보내고 재방송들만 내보내고 영화나 틀고 뭐 드라마 재방송이나 계속하고 하면 지금 OBS가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간다고 보면은요 방통위에서는 이거를 분명히 제재할 수가 있어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MBC 파업 투쟁하시는 분들이 조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 같이 죽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MBC를 없앤다는 게 방통위에서 다 같이 죽인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 파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취지 자체가 MBC를 살리고자 파업을 하는 거지 이거를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퇴사하신 분들도 그렇고 최근에 싸우고 계시는 김민식 PD까지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김영주 장관이 MBC가 상식 밖에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상식 밖에 일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전에 사장 김재철 이후로 들어오면서 사실 김재철과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직원들의 고용 상태를 유지를 했으면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보도의 질과 더불어서 노조 탄압 같은 것들이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정말 그냥 합법 날이 감으로도 대통령이 걱정이고 전기가 남아돌아도 대통령이 걱정이에요. 왜 공영방송 문제는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일단 임명됐으니까 나 나갈 때까지 나 건들지 마. 딱 이거예요. 논리가. 나 월급 받아야 돼. 건들지 마. 딱 이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도 그런 게 좀 예측이 가능해요. 그쪽 세력들이 마지막 보루죠. MBC 김장겸이가 네. 갖고 있는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좀 내볼 수 있는 마지막 통로라고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MBC만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아마 절체절명의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쪽으로만 따라갔어도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 입장에서 끝까지 버티는 건 합리적일 수 있어요. 임기를 보장된 임기까지 끝까지 버텨서 자기 경제적인 이익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익을 쟁취하는 것은 합리적인데 문제는 김장겸 사장 주변에서 폐악질을 하고 있는 그 임원들이 네. 그렇게 할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장겸 사장이 임기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임기를 채우고 마친 다음에 지금 떠도는 소문처럼 창원에 자기 고향인 창원에 그 지역구 공천받아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김장겸 사장은 이름도 특이해요. 이분이 보도 공정성 침해와 블랙리스트 책임자로 지목돼 거센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자기는 퇴진은 절대 없다라고 버티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야지 버티세요. 버텨서 검찰 수사를 제대로 좀 한번 받아보시고. 그런데 그 김장겸 사장이 공영방송 문제는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뭐에 대해서 판단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뽑은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네. 판단을 하면 그게 곧 대통령의 뜻인데 아니, 대통령의 일은 비가 와도 대통령이 걱정이고 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지령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 PD 저널이라는 방송국 종사하시는 분들이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보도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간간히 올라오는 MBC 내부의 디테일한 해프닝들, 사건 사고들 이런 걸 보면 김장겸 사장의 심각성도 심각한데 김장겸 사장을 둘러싼 그 임원들 있잖아요. 그 임원들도 그 폐악질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 근로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부당 노동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우리가 꾸준히 들어왔던 정말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이미